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 모션 빌더에 대한 간략한 소개, 모션 빌더와 모션 캡처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야 할 얘기는 모션 빌더는 무슨 프로그램인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모션 캡처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션 캡처에 대해 잘 모르고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모션 캡처가 발전할수록 애니메이터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 제 생각을 간단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션 빌더는 무슨 프로그램인가? 모션 빌더는 모션 캡처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모션 캡처에 사용되기 굉장히 좋게 툴들이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은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션 캡처 데이터를 여기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맥스나 마야로 옮기죠. 거기서 씬을 완성하는 거죠. 모션 빌더는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션 캡처에 포커스를 맞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모션 빌더의 장점은 무엇인가? 왜 맥스나 마야로 곧바로 안 넘어가고 왜 모션 빌더를 거쳐가는가? 일단 모션 빌더는 그 캡처한 데이터와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그 캐릭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에다가 심어줄 수 있고, 모션 빌더에서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프로세스가 빨라요. 이게 헤비하지가 않아요. 작업을 하는데 느리거나 막 그렇게. 그리고 모션 캡처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또 다른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디팅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무슨 영상을 에디팅을 하는 것처럼, 프리미어처럼 굉장히 자유롭고 편해요. 숙달만 되면 굉장히 모션 빌더에서 모션을 에디팅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쉽고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휴먼 IK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마야에서도 휴먼 IK 리깅이 들어왔는데 이미 만들어진 그 리깅이에요. 그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스트레인, 보통 마야나 맥스에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여기서도 컨스트레인이 있거든요. 컨스트레인 사용이 맥스나 마야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개인적으로 전 모션 빌더 컨스트레인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자, 그럼 모션 캡처 작업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모든 것을 쉽게 설명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모션 캡처 촬영입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저거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모션 캡처 스튜디오에 가서 그 액터들의 마커를 붙이죠. 또 마커도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그 모션 캡처 촬영하는 방식도 여러 개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커를 달아서 주변에 카메라를 막 설치합니다. 이 카메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읽어들기 위해서 공간 안에서 이 액터들의 움직임을 읽는데, 액터의 움직임을 읽는다기보다 이 마커들의 그 위치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움직임을, 이 마커들의. 자, 이제 이 마커들의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그 데이터를 3D 공간상에다 딱 표현을 하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마커들이 화면상에 이런 식으로 마커 정보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커들이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마커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 마커 데이터를 액터라고 부르는 이 더미에다가 연결을 해줘요. 모션 빌드에서 자 얘는 이 마커들은 이 머리고 뭐 요 마커들은 뭐 상체고 요 마커들은 펠비스고 뭐 여기 요 마커들은 이쪽 다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막 해줘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네요. 뭐 로테이션, 포지션 그 마커들의 위치 값을 서로 보관을 해서 얘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마커들의 제가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액터가 움직여서 이 액터의 정보와 제가 사용할 캐릭터를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전송을 시켜주는 거죠. 캐릭터라이징이라고 하는데 A, B의 캐릭터가 있으면 B의 캐릭터는 A의 모션을 똑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모션의 움직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 모션 정보라도 캐릭터 여러 개의 캐릭터를 똑같이 데이터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아마 그 두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캐릭터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아마 모션 빌더 2015인가 거기서는 요 중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저도 아직 2015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마커 데이터에서 곧바로 캐릭터로 이렇게 가는 시연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직 2015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검증은 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좀 더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모션 빌더에서 해요. 모션을 캡처하면 굉장히 모션 캡처가 어떤 장비로서 캡처됐는지 그 해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틀려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 뭐 굉장히 퀄리티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액터가 뭐 어떤 움직임을 했는데 마지막에 캐릭터에 적용시켜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안 살아. 뭔가 틀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액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로봇에 딱 적용을 하니까 로봇의 느낌이 안 나요. 사람의 느낌은 나지. 로봇이면 로봇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또 이제 로봇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또 수정을 막 하겠죠. 그래서 뭐 그것을 모션 빌드에서 막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맥스나 마야 같은 소프트웨어의 파이널 캐릭터의 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BX로. 또는 이게 커스텀 리깅에 가져올 수 있고 또 휴먼 IK로 셋업이 된 리깅에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훨씬 더 쉬워요. 프로세스가. 이 FBX를 커스텀 리깅에 가져오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툴을 좀 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스켈레톤 그 셋업이 이름이 그 모션 빌더 조인트의 이름이 뭐 본의 이름이라고 하겠죠. 조인트나 본의 이름이 그 모션 빌드에서 사용한 이름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FBX에서 읽어올 때 조인트의 이름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그 조인트에다 심거든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가져와서 또 해야 될 거는 뭐 그 외에 그 컨트롤러 애니메이션을 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그 소품이라든지 좀 애니메이션을 더 해야 되겠으면 맥스나 마야에서 애니메이션을 더 추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이제 맥스나 마야에서 끝내고요. 그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모션 캡처가 발전할수록 애니메이터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션 캡처가 발전할수록 그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들이 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다른 툴이 생기고 그 툴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표현 방식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티스트가 네, 키프레임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이런 것들이 있고, 모션 캡처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티스트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툴, 어떤 테크닉을 적용할 건지 범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술은 컴퓨터가 대신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게 키프레임이 됐던 모션 캡처가 됐던 애니메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는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모션 캡처가 발전한다고 뭐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인 그 모션 빌더 인스트러덕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질문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